안녕하십니까. 효련의 김춘상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강소기업이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중에서 제가 또 처음 주자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발표 주제는요, 스마트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로 해서 그렇게 발표 준비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군들 중에서 여러 개가 많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8가지 제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말씀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프로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을 해서 조금 있으면 만 꽉 7년을 채운 이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저희 직원 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많은 기술력으로 해서 이만큼 성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7년 동안의 어떤 스토리를 좀 나타내 보았는데요. 저희는 제일 처음에 근로자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근로자 위치 관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이제 관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한번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22년도, 21년도, 이제 22년도에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시스템, 관제 시스템 두 번째 버전과 전국 통합 관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2024년도까지 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제 플랫폼을 이제 버전 3 버전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보면은 건설과 토목 분야로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제 향후에는 지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에 이제 관제 시스템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기반의, 즉 터널 구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활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M2M 통신 모듈이라고 해서 하나의 통신 모듈에 여러 개의 장비들이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TE, 캐데몬, 와이파이, BLE, 로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비 안에서 모든 통합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타사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싶은 만큼 다 연동을 시켜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시스템에다가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런 7년이란 과정 동안 지금 다양한 장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연동을 했고요. 뭐 시스템도 많이 이렇게 타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보건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솔루션들은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 건설 현장은 안전 플러스 이제 보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보건은 과연 무엇이냐? 저희는 이 보건 솔루션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데이터 정보를 일단 땡겨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를 총 11가지 정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청력, 심박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현장에 근로자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은 좀 주의를 요하는 근로자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뭐 이렇게 괜찮은 근로자 그런 것들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해서 좀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건강상으로 좀 위험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좀 과다하게 높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 교육 때 이제 그런 근로자를 확인을 하고 나서 매일 작업 공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 셀프 체크인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혈압에 대한 상태들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 이제 보건 솔루션은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혈압계가 연동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인바디 물론 혈압계이긴 한데 대부분 건설 현장에 인바디 제품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솔루션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혈압계에서 나타나 있는 종이 정보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로 올려가지고서 향후에 보건 담당자가 이제 월간 지표에 대한 보건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출력하고 리포트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TBM입니다. 이 스마트 TBM은 뭐 지금 스마트 TBM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들도 굉장히 스마트 TBM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 이제 사업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이제 스마트 TBM은 관리자가 뭔가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는
관리자가 선택해서 입력해가지고서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틀의 스마트 TBM이 아니라 관리자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TBM들처럼 직접적으로 오늘에 대한 위험 상태와 위치와 그런 것들을 다 타이핑해서 넣어가지고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제 스마트 TB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군데 건설사하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사들마다 다 양식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양식들이 다 다른 부분들을 건설사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주고요. 그렇게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스마트 TBM을 통해 가지고서 각 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엑셀로도 전부 다 다운로드 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뭐 건설 현장도 있긴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거기에 리모델링은 굉장히 넓은 구역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건설사와 함께 QR로 해가지고서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 인식을 어떻게 할까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는 그냥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 안 했다 뭐 대략 공정에 대해서 근로자 이름과 공정에 대한 정보만으로 해가지고서 출력 구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렇게 출력에 있어가지고서 뭐 공사 구간별, 근로자 유형별, 뭐 공정별, 그다음 협력사별 이런 다양한 출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여러 개의 출력 일부 타입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동식 CCTV입니다. 이동식 CCTV가 굉장히 이제는 많은 방식의 이동식 CCTV가 있는데 저도 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한 2년 정도 지금 저희가 2년 전에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들한테는 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동식 CCTV는 결국 위험한 장소에 이동식 CCTV를 가져다 놔서 그 위험한 상황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이제 하는 부분인 건데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구역을 이동식 CCTV가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작업자가 옆으로 한 명이 빠져나와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영상 어디에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제 다른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서 2년 전에 이 헤드에 있는 CCTV는 이제 좌우 회전도 되고 이제 줌 인아웃도 되긴 하는데 그 밑에 카메라 4개를 설치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카메라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놓쳐져 있는 영상들은 밑에 있는 카메라 4개로 해가지고서 영상이 이제 블랙박스처럼 전부 다 녹화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CCTV 하나에 카메라가 5개가 들어가 있고 이 5개 들어가 있는 카메라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이동식 CCTV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저희가 전부 다 TTA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뭐 공공기관들의 TTA가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 구간들로 해가지고서 수요들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식 CCTV들은 관제 플랫폼하고 만났을 때 이 이동식 CCTV가 맵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 바로 시스템에서 바로 CCTV에 대한 영상 화면도 송출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단순히 CCTV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단계는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같이 이 맵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CCTV 이외의 다양한 장비들까지도 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단계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배터리가 어떤지 통신 사항이 어떤지에 대한 장비 상태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의 맵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접촉 과상승 방지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거는 보건공단 프로젝트로 해가지고서 보건공단에 이제 클린 사업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설 현장에 이런 수요도 있겠거니와 해가지고서 저희도 한번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타사의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들을 이제 다음번 동영상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접촉 과상승 방지대는 이제 렌탈이라고 그러죠. 고소 작업대에 원래 과상승 방지봉이 있어가지고서 위에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뭔가 스톱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과상승 방지대가 있음으로 해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적거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상승 방지대를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건공단에서는 이렇게 클린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부분인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추가 기능 몇 가지를 좀 더했습니다. 앞에 동영상하고 지금 동영상하고 좀 틀린 부분이요. 저희는 초록 색깔 불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상승 방지대를 레이저 모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레이저 모드는 실질적으로 빛이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상승 방지대 내 기퉁 위에다가
레이저 센서를 달고 그 다음에 레이저 모드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그 렌탈 젤 내 귀퉁 위에 있는 사각에 있는 부분들이 지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서나 아니면 멀리서나 이렇게 레이저 불빛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저 고소 작업대에 비접촉 과상승 방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경고 알림을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구분 한번 했고요. 이제 바디캠입니다. 이 바디캠 이게 스마트 안전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좀 되게 모호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바디캠을 좀 언급했던 이유는 요즘 여러 개의 건설사들에서 이 바디캠 수요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캠은 예전에는 안전 감시단만 좀 착용을 하고 안전 관리자가 필요로 의하면 착용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 바디캠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그러면 신호수한테도 좀 착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고소 작업대에다가도 고소 작업대에다가도 아예 브라켓으로 해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외부에서 작업하는 그런 곤도라라든지 어떤 장비들에다가도 이런 바디캠들을 전부 다 착용을 시켜가지고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과 장비에도 이런 바디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개 건설사는 연간 계약 추진해가지고서 이제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추임새가 이제 바디캠이 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를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잠깐 바디캠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8번째는요, 지금 저희도 이 IPOR 관련된 부분들은 한 2년, 3년 정도로 좀 흘러갔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 대한 CCTV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통합관제 솔루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LH 여러 개 지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건설사들부터 해서 이런 IPO를 다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 IPO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각각의 CCTV, 제조사마다 다르고 업체들마다 다 다른 CCTV를 얼마만큼 잘 연동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화면으로 해서 통합관제로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는 이미 한 8,000대 이상에 대한 타사의 CCTV들도 전부 다 연동을 시켰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에 있어 가지고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개가 장비들 중에서 한 8가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요 화면상에서 보이는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1분기 때 나이파 과제 중에서, 나이파하고 이제 안전보건공단하고 뭐 이제 과제는 최종적으로 나이파 쪽이긴 하지만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붕공사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과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게 드론으로 그 지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판정도를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안전에 대한 요소들을 적용시켜서 하는 그런 어떤 과제인데요. 저희가 이런 과제를 통해 가지고서 이 드론을 관련된 업체를 좀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드론 관련된 업체와 우리가 무엇을 한번 건설 현장에 해보자 해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이 과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제공해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이 건설 현장에도 지금 드론으로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뭐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론 영상 촬영을 꾸준하게 하는 건설사들도 의외로 많고 현장들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드론 업체와 저희가 같이 함께 건설 현장에 이 드론으로 해가지고서 영상 촬영을 한 부분들을 3D로 전부 다 영상을 변환시켜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철근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물론 사진으로 찍어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3D 데이터로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향후에 BIM과 같이 연동해 가지고서 빔 데이터와 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3D화 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서비스로 한번 제안을 해볼 건데요. 이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대략 한 12개월 정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현장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 그러면 처음에 드론 스테이션을 현장에다가 한번 설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자리는 현장에서 좀 제공을 해주셔야 되고, 뭐 유선 인터넷도 좀 근처에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것까지만 좀 해주시면 한 드론 스테이션이 그래도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쯤 돼요. 그런 것들을 현장 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는 이제 충전식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뭐 충전하는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영상 데이터를 계속 추출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이션에서 나가서 세팅한 걸로 해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거기 있는 영상들을 전부 다 이제 3D화 시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드론 장비하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이제 3D로 변환하는 그 시스템과 그리고 해당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아이모스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응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건설사 또는 아니면 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도 아낌없이 한번 이런 서비스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명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스마에서 발표를 맡게 된 전략기획 이승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저희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무스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단디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스마라고 하면은 저희 부산 사투리로 머스마라는 언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건설, 중공업 등의 어떤 남성성을 좀 대변하는 그런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그 AI 이동식 CCTV의 이름 단디캠도, 이 단디라는 거는 아마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단단히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디캠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무스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는 8년차 갓 스타트업을 지난 업체입니다. 현재 직원 수는 60명이고요. 프로젝트는 한 200여 개 이상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선소 그리고 여러 중공업 제조업에서 안전과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 부분을 총 2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하드웨어와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안전과 생산성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술들을 내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관련돼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해서 스마트 안전 분야에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는 조금 자랑인데요. 저희 본사의 모습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2층과 3층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이 한 층씩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모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하드웨어도 내부에서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비즈니스 그룹과 솔루션 그룹에 대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단순히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AS 그리고 추후 개발,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획득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디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이 단디라는 브랜드 라인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크레인이라든지 크람쉘, 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IoT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충돌 방지, 협착 방지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디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스한역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지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가면서 개발을 했던 이유가 안전에 대한 제품이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다들 모여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에 대한 안전, 현장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진행돼야 되는 게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디캠, 그러니까 이동식 CCTV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현장을 감시하고 확인한다라는 용도가 아니라 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안전을 예방하는 데 있다라는 점에 주목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제품에 대한 개발보다는 단디캠, 그러니까 이동식 CCTV에 대한 개발을 훨씬 더 주목하고 저희가 집중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CCTV는 총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식입니다. 고정식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안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 관련된 AI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여러 대기업이라든지 제조업에서 적용돼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설 현장에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블랙박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었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충실하게 그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진행하였고, 그 목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단디캠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제품은 단순히 그 단디캠이라는 이동 CCTV 하나의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3가지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은 위에부터 단디 AI캠, 그리고 단디 모바일캠, 그리고 단디 블랙박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름만 듣고도 이게 어떠한 기능을 주요하게 하는 이동식 CCTV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AI CCTV 같은 경우, AI캠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메인으로 포함하고 주요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어떤 통신 기능까지도 모두 다 함께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와 통신에 대한 니즈가 핵심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에 모바일 캠에 대한 라인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디 블랙박스라고 해서 통신 기능이 빠진 단순히 블랙박스 기능에 충실한,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여러 중소 그리고 중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업도 같이 생성하였습니다. 네.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 앞에서 스한협과 여러 기관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인프라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을, 판매뿐만 아니라 임대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시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도록 하는 서비스를 매칭을 하였고,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달부터 함께 부산 지역부터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디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밖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예쁜 제품을 보고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요. 그걸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외관입니다. 아마 밖에 있는 제품과 색깔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은 여러 가지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 제품은 검은색의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드 테스트 현장에서 사용해 본 결과 이 검은색의 색깔 때문에 발열 현상에 대해서 대응이 힘들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흰색 그리고 뭐 노란색, 주황색 여러 가지 제품의 형태들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색깔뿐만 아니라 어떤 발열에 대한 부분, 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충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적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휴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60도 뷰, 그러니까 현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고, 틸트 형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LED 상태 표시 등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 CCTV 카메라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경고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직관적으로 CCTV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림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LED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LCD 패널이라고 해서 CCTV에 이 LCD 패널이 달려 있는 기능이 조금 이렇게 생소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CCTV가 어떠한 장면을 비추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그 옵션에 대한 조정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스피커 및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점에서 어떠한 스피커가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 테스트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이즈의 사운드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고려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AI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총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면 착용 감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크게 큰 공사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가 확인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로 확인해서 알람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쓰러진 감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열사병이라든지 어떠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주요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작업을 했을 때 작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AI로 감지하고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 구역 안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들에 대해서도 직접 그 화면에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작업자가 갈 경우에 알람을 주는 AI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라든지 AI 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AI 기능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LCD와 LED에 대한 기능도 단순히 어떤 불빛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CCTV 내부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고장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LCD 화면 패널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펑션,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을, 옵션들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관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성 메시지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해서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형태로 미리 저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버튼만 클릭하게 되면 현장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소통 기능이 따로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줌에 있는 그 웹RTC 기능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1:1 양방향 통신뿐만 아니라 다대1의 쌍방향 통신까지
모두 다 가능한 형태로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단순히 단디캠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는 어플과 웹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CCTV 전용 앱과 그리고 웹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어서 현장에서 컴퓨터로 주로 관제를 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현장 소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어플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외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순히 외과 앱, 그러니까 CCTV 전용 앱뿐만 아니라 통합 관제용 사스 기반 웹도 함께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고, 만약에 굉장히 큰 현장일 경우 CCTV 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를 달고 그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단디캠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능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밖에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림기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슬로건이 소통하는 현장, 참여하는 안전입니다. 저희 회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저는 건설 출신이고요. 저희 건설하고 IT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서 2017년부터 스마트 안전, 건설 분야의 안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 2017 말씀처럼 저희 2017년부터 스마트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요.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상을 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대구 소재이고요. 대구에 이제 브리스타 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 강소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건설 강소 기업 지정 분야는 크게 스마트 안전 분야하고 디지털 센싱 분야입니다. 아마 디지털 센싱 분야가 왜 저희가 지정됐는지는 사실은 스마트 안전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IoT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개발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현장에서의 그 검지율, 오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로도를 느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을 검지율을 상승시키고 계측을 정확도를 높여서 오검지를 최소화시키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 스마트 안전 장비를 분류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선 통신과 센서 기술을 활용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IoT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CCTV,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상 분석 부분을 포함하는 이동식 AI CCTV, 그리고 통합 안전 관제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나 플랫폼, 기초적인 플랫폼이 저희 전문 분야다 보니까 IoT 장치 그리고 이동식 CCTV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AI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급형이라고 저희는 명칭하고 있는데,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 기업들과 협업하여서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기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안전 장비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IoT 부분을 좀 2017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IoT에 대한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하이브리드 방식의 자가 무선 통신을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지털 센싱 강소 기업인데요. 디지털 센싱을 통해서 계측 정밀도를 좀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 출신이다 보니까 현장에 저희 사용성이나 활용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저희 IoT 제품이 대부분 다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알파벳이 다시 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 사용성이나 활용성 부분에서 소비자의 이제 니즈를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단순화시켰고요. 그리고
보통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설정 부분들을 다 한글 메뉴화해서 사용성을 좀 향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자가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별도의 통신 비용이 들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도 단일 현장의 통신망을 충분히 구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활용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공사를 예시로 해서 저희가 드릴 건데요. 저희 앞에서는 저희는 이제 제품 소개를, 세부 기술 소개를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화하고 이제 현장에 인증을 받고 사업화하고 있는 장치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락사고 예방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안전고리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체결 지킴이 플러스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지역을 고도를 설정한다든지 지역을 설정하고 알림 방송들을 할 수 있는 위험 알림이 A라는 장치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플러스라든지 A라고 지금 바뀐 부분은 최초에 나왔던 제품에서 다 고도화시키고 세부적으로 이제 개선한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예시 저기 이제 저희 장치 같은 경우가 활용 제한은 이제 해지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축공사를 예시로 했을 때 어떤 쪽에서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좀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납품 실적이라든지 사용 실적들이 갖고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의 중소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던 사항들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저희 제품 고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활용하는 예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이었고요. 이제 예전 버전에서 당연히 조금 더 개선해서 저희 매뉴얼, 한글 매뉴얼을 통해서 사용법을 좀 더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세요. 안전고리를 체결하세요. 저희 장치는 좀 안전고리를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검지에서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사고 예방 장치는 이제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4종에 대한 가스 측정이 됐었다면은 현재 2종 개발을 더 추가해서 8월 정도에는 2종까지 이제 총 6종이 측정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개발해서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이라든지 신뢰성 확보를 통해서 한 8월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저희 장치의 특징은 뭐 보시다시피 결국에서는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다, 기록 관리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안전을 전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인데요. 이제 가스가 주입되고 나면은 이제 알람이 자동적으로 방송되고 관리자 그리고 작업자한테 동시에 전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협착 사고 장치는 현재 IoT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이 완료돼서 사업화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부분도 지금 AI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사실은 지금 AI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준비하진 않았고요. 이 기존의 IoT 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 한 가지, 크게 단점 한 가지가 있는데 큰 장점 한 가지는 소형 경량의 무선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대 장비 등에 손쉽게 설치 해체가 가능한 장치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단점은 결국에는 근로자 웨어러블 장치가 있어야지 장비 협착, 그러니까 근로자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아마 4~3분기 정도에 인증까지 마치면은 저희가 시장에 이제 출시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장점,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는 웨어러블 장치가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선을 통해서 무선으로 쉽게 일대 장비에도 설치할 수 있는 AI 협착 장비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괴 사고 예방 관련된 IoT 장치인데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게 최초의 버전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장치고요. 우측에 보시는 위험 알림이 DX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인정하고 신뢰성 테스트가 끝나서 현장에 설치돼서 납품되고 있는 장치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센싱 분야가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저기 우측에 보시는 DX라는 장치 같은 경우는 듀얼 구축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기존의 수동 계측 수준으로 정밀도를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3축 계측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측기 대부분의 이제 안전 쪽에 사용하는 변이 계측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이 발생 유무 정도만 체크가 가능했고요. 그게
어떤 방향에, 어떤 식으로, 어느 축으로, 어떤 방향이 그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삼축 계측과 정밀도를 0.1도 수준까지로 올려둔 상태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사고 일어났을 때의 데이터만 알람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계측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내장을 통해서 현장 실시간 계측 위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기존에 보통 계측기가 한 개가 설치되진 않고 이제 보통 다중으로 설치가 되는데 다중 설치됐을 때 다중 센서에 대한 복합 분석하고 시계열 분석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험 알림이 A라는 장치에 다중 분석과 시계열 계측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현장에서 이제 계측기에 대한 설정값들이 다 다른데 그 설정 부분들을 위험 알림이나 A라는 장치를 통해서 설정값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도 복합 분석하고 다중 분석이 다 가능하게끔 별도로 좀 고도화시켜서 아무래도 신규 장치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가형에 대해서도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사고 예방 같은 경우도 기존 장치에서 조금 저희가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위험 지역이나 이제 범위 설정 부분이었는데요. 고도 센서를 활용해서 고도 센서는 5천 한 플러스 마이너스 0.5m 정도고요. 그 고도 센서를 통해서 크레인 사고의 낙하물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끔 개선해서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크레인이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장비지만 관련 사고도 다수.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강 기업이라는 데에서 소개되었을 때 이제 보통 장치였습니다. 위험 알림. 그리고 계구부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계구부 덮개 개폐 여부를 이제 실시간으로 검지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외부에서는 계구부가 열려 있는 상태인지 작업자가 계구부 쪽에 작업자가 있는 상황인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개발된 장치이고요. 저희 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문제가 오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종 센서를 활용해서 덮개 개폐의 오감지를 좀 최소화하였고요. 그리고 덮개 타입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저렇게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여다지식 방식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개폐하는 방식이 있었고 해서 어떤 타입에 있어도 다 적용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험하는 영상인데요. 계구부 지역입니다. 계구부 지역에 이제 근로자가 접근하게 되면 알림을 주게 되고요. 저게 이제 계구부가 열렸거나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쪽에서도 이런 사항들은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중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근로자 웨어러블 장치가 있습니다. 근로자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점 관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근로자 웨어러블 장치는 사실은 질식이나 협착, 붕괴 등 모든 장치에 다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다 전파가 알람을 다 수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경고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SOS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은 이제 위험 지역에 대한 체크는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인 1조라든지 관리자가 입회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알람을 주고 또 관제를 통해서 확인을 가능하게끔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는 이제 관리자하고 근로자로 나눠본 거고요. 2인 1조 작업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주의하세요. 알람을 갈 수 있게끔 2인 1조 작업 지역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IoT하고 이동 CCTV 플랫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영상 부분이나 플랫폼에 이제 IoT 기반의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적인 개발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IoT, 이동식, CCTV
플랫폼이 다 하나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만 아는 게 아니라 현장의 내용을 작업자에게도 실시간 전파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동식 VMS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주요한 안전정보, 안전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끔 개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지 항목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안전 작업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산소 농도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현장에 뭐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바디캠은 앞에서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뭐 저희도 이제 바디캠 부분도 이제 사실은 바디캠이 결국에는 통신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영상 관리를 위해서 바디캠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식 CCTV 부분에서 AI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 AI 쪽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AI 부분에 대해서 뭐 하재, 쓰러짐, 안전모 그리고 침범에 대해서 기능을 드리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동 CCTV가 저희가 라인업이 좀 많습니다. 즉 이 부분들이 현장에 많은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동 CCTV는 여러 타입에 대해서 다 개발을 해둔 상태이고요. 가장 좌측에 있는 게 가장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보통 1인이 들고 가실 수 있는 핸디 타입이고요. 우측에는 태양광 그리고 듀얼로 자가 운영 가능한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졌는데 이제 엣지 AI CCTV도 개발은 완료해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다른 이동식 CCTV 이제 타 업체보다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연동입니다. 저희는 이동식 CCTV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안전모를 뭐 쓰고 계시지 않은 작업자분이 계시면은 현장에서 바로 방송합니다. 작업자한테 물론 관리자한테 필요한 부분의 앱이라든지 SMS를 통해서 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작업자한테 안전모를 착용하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바로 방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방송도 되지만 IoT를 연동한 안전 자동 방송도 된다는 부분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이동식 CCTV가 현장 내에 있습니다.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 CCTV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게 아주 스마트하다나 뭐라나. 안전모 벗는 걸 인식해서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바로 지적 들어간다는 지능형 CCTV. 그 원리는 바로 CCTV와 연결된 인공지능 안전모.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하고 최초에 같이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한 3년 정도 같이 개발해서 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다 집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분명히 저희가 4가지에 대한 안전 요소에 대한 AI 분석을 드린다 했지만 지금 차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안전 요소에 대해서 이제 금지 항목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운반 차량 관리, 이제 속도라든지 전도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같은 장치가 바로 엣지 AI 그리고 IoT 연동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이제 이동식 AI CCTV 통해서 이제 현장 차량의 속도도 검지가 가능하고요. 저희 LED를 통해서 전방 한 1km 전방에서 이제 작업장의 현황의 안전 정보를 또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침범 차량, 그리고 쏠림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지그재그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급차성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 검지가 가능하고요. 검지율은 지금 90% 이상입니다. 여기 영상은 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한 시험 고속도로에서 한 6개월 정도 외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신뢰성을 좀 인정받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센서, IoT, 저희가 잘 아는 IoT 분야에 관련된 센서 활용했고요. 그리고 뭐 IoT를 통한 자가 무선 통신을 통한 뭐 안전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게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사실 이 보급형 플랫폼은 저희가 개발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2017년부터 IoT를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보급형 플랫폼은 사실은 현장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은 1회 설치 이후에 비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IoT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개발했던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점이라는 부분은 저희 장치 연동 위주로, 저희가 개발한 장치 연동 위주로 연동이 가능하게끔 개발되어 있고요. 대신에 저희 신플랫폼하고 같이 한 고급형 같은 경우는 SaaS 기반의 AIoT 플랫폼입니다. 즉 기존의 IoT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예측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SaaS 기반의 모든 장치다 보니까 저희 장치뿐 아니라 모든 이제 다른 회사의 장치까지도 다 연동이 가능하게끔 개발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